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 국가직 9급 기계 설계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책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세 줄 나사로 된 만년 필뚜껑을 480도 회전시켰더니 3mm 움직였대요. 그때 피치를 물어봤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요거를 한 바퀴당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360도분의 480을 하면 3분의 4바퀴가 되겠죠. 3분의 4바퀴에 3mm를 움직인 꼴이에요. 그러면은 양변에 이제 3을 곱해주면 4바퀴에 9mm. 양변을 또 4로 나눠주면 한 바퀴에 4분의 9mm를 움직인 꼴이 되겠죠. 근데 요게 자, 세 줄 나사라 그랬어요. 세 줄 나사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3피치 움직인 거겠죠. 그럼 얘를 또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4 곱하기 3분의 9 하면은 12분의 9, 1피치에 12분의 9mm, 그러면 4분의 3mm, 0.75mm로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중심으로부터 마찰 패드 중심까지의 거리가 100mm, 그리고 마찰 계수 0.5인 양면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제동 토크 50Nm가 발생한대요. 이때 헤드 하나가 디스크를 수직으로 미는 힘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합시고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양옆에 양면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있을 것이고, 자, 요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100mm인데,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제 양쪽에서 Q라는 힘으로 밀어준다고 했을 때 요 면에서 마찰이 발생을 하면서 브레이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마찰력 프릭션이라고 하고 일단은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토크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동 토크는 50Nm인데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의 요 반지름이라기보다는, 이거 반지름이죠. 요 100mm를 곱해주면은 토크가 같겠죠. 그러니까 마찰력 곱하기 0.1m를 하면은, 자, 필요한 전체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500N을 구할 수 있겠죠. 양변에 10 곱해주니까. 자, 근데 얘가 지금 양면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했으니까, 요거 여기 하나 해서 500N이 발생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브레이크 하나당 250N의 마찰력이 있으면 되겠죠. 반 나누면 되니까. 자, 그리고 마찰력이 250N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누르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누르는 힘이니까 누르는 힘은 마찰계수분의 마찰력. 자, 마찰계수 0.5라고 했고 위에서 구한 거 브레이크 하나당 필요한 마찰력이 250N이니까 답은 500N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문제 나왔네요. 우리 기계 설계에서 말 문제 나오면 땡큐죠. 굉장히 빨리 풀고 지나가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금속 분말을 가압, 소결하여 성형한 뒤 윤활유를 입자 사이의 공간에 스며들게 한 것으로 오일리스 베어링 나오죠. 자, 오일리스 베어링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 잘 아실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어떤 금속 분말을, 음, 자, 금속 분말을 어떤 틀에다가, 이런 틀에다가 넣고, 이렇게 양쪽에서 눌러주면서 가열을 하면서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이 금속 분말들이
조금씩 녹으면서 서로 엉겨 붙겠죠. 그러면 어떤 형태를 지니게 된 물체가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구 형태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그린 거고요. 자,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이런 기름통에다가 얘를 뽕 하고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더 이상 분말은 아니죠. 어떤 형태를 가진 볼이 되겠죠. 근데 얘가 어쨌든 소결을 한 거기 때문에 속에 조금씩 조금씩 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자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크게 그린 거예요. 자, 이제 요 볼이 기름통 속으로 떨어지면서 저기 냉각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작은 입자들이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은 요 수축하면은 요 틈새기, 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틈 사이로 기름들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오일리스 베어링 완성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우리 베어링 같은 경우에, 특히 볼 베어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 이렇게 볼을 집어넣어서 만들게 되는데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분해 조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여기에서 만든 볼을 이제 여기 볼 베어링에 넣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베어링이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은 얘가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열이 발생을 하니까 어, 요걸 좀 확대해서 그린 게 여기에 있는 볼을 이제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조금씩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 요 사이 공간들이 이제 공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여기에 있던 스며들어 있던 기름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베어링은 바깥에서 급유를 해주지 않아도 요 볼이 자체적으로 어떤 윤활유를 조금씩 내놓게 되겠죠. 그리고 볼 베어링이 멈추면 또 이제 냉각이 되니까 입자가 수축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기름들을 이렇게 쓱 흡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하진 않겠지만은 급유를 이제 막 많이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러한 이제 베어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럴 때 요런 상황에서 이제 오일리스 베어링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진짜 뭐 한 5초 만에 풀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선지들도 하나씩 볼까요? 자, 니들 베어링, 롤러 베어링 같이 있죠? 롤러 베어링은 뭐예요? 요 안에 볼 대신에 롤러가 들어간 거예요. 요런 롤러가 음, 롤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베어링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롤러 베어링이고, 그다음에 이게 롤러 베어링이고, 그다음에 니들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롤러가 굉장히 얇고 긴 거예요. 바늘처럼. 이게 니들 베어링이고, 자, 그다음 앵귤러 볼 베어링. 자, 제가 좀 전에 그렸던 요 볼 베어링을 이렇게 잘라서 옆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겠어요? 이렇게 여기 볼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제 일반적인 볼 베어링인데 앵귤러 볼 베어링 뭔가 각도를 준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줬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방향 하중까지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주 방향뿐만이 아니라 축방향 하중까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놈을 앵귤러 볼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문제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중 상태에서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아 동력을 전달하는 지름 D, 허용 전단 능력 타우, 전단 탄성계수 G인 자 중실축이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는 하고 물었어요. 우리 토크랑 타우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은 알고 계시죠? 타우는 TR 오버 IP. 자,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각도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크를 받아서 비틀림 각도가 얼마냐? TR 오버 G
I, P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물어본 게 이제 토크랑 타우어의, 그러니까 저기 전달 능력, 허용 전달 능력, 토크와 타우어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G는 필요가 없죠. 페이크네요. G는 페이크네요. 자, 아무튼간 요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중실축의 자, 극관성 모멘트는 32분의 파이 d 4승에서 이대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3승, 이렇게 16 되니까 파이 d 3승분의 16t가 됩니다. 근데 최대 토크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요 t를 왕따 시켜야겠죠. t로 정리하면은 16분의 파이 d 3승 타우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피치 2mm, 유효지름 D2죠. D2 10mm. 나사면 마찰 개수 뮤가 0.3인 삼각나사려. 요거를 재기 위한 토크가 100 뉴턴 밀리미터일 때 나사의 축 방향으로 미는 힘 Q의 가장 가까운 값은 파이는 3으로 계산하래요. 이거는 땡큐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P와 Q 간의 관계식, 요식이죠. 요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제 식은 사각나사를 이제 기본으로 놓고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식입니다. 얘는 삼각나사죠. 삼각나사에서는 사각나사에서보다 이 마찰이 더 커지게 돼요. 이게 그 뭐 마찰 계수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이 각도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산각도 60도라고 되어 있죠. 요걸 반으로 쪼갠 요 각도를 우리가 플랭크각 베타라고 하고요. 반이니까 플랭크각은 30도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복잡하니까 그림을 다시 그리면 요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다시 요렇게 생긴 면이 나올 거고, 요놈의 각도는 30도가 될 것이고, 위에서 하중 Q가 내리 누르게 되고요. 요 하중 Q를 버티는 건 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반발력인 거죠. 면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힘인 거죠. 저는 이제 하중을 이제 웨이트라 그래서 W로 표현하길 좋아하는데, 일단 문제에서 Q라고 줬으니까 저도 Q로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Q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Q 프라임을 두 개의 성분으로, 힘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수직인 성분, 수평인 성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하중과 요 힘이 같아져야지만 요 삼각나사의 나사 면에서 이 하중을 버티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가 30도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Q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하면 얘가 하중 Q와 같아져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Q 프라임은 코사인 30도분의 Q, 코사인 30도가 0.9라 그랬죠. 여기다 0.9를 넣으면 돼요. 0.9분의 Q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해지냐면, Q를 Q 프라임으로 바꿔서 계산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다시 Q 프라임 다시 Q로 또 바꿔줘야겠죠. 이거 굉장히 이제 귀찮아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은 Q 프라임과 이제 실제 마찰 계수인 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지저분해지겠죠, 계산식이. 근데 요렇게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냐면, 실제 하중인 Q와 가짜 마찰 계수인 뮤 프라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뮤 프라임은 코사인 베타분의 뮤라고 해서 가짜 마찰 계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하중은 진짜 하중을 사용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진짜 하중인데 대신에 진짜 그 면압,
그 면에서의 반발력이 아닌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결과는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산을 진행을 할게요. 코사인 베타는 0.99, 뮤는 0.3이니까 가짜 마찰계수 뮤 프라임은 3분의 1. 자, 요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넣어서 쭉 풀면, 자, P는 Q 곱하기 2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P와 Q 간의 관계는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를 알아내야 되는데 토크를 줬죠. 토크는 힘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쭉 계산을 하면 돌려주는 힘 P는 20N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Q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나누기 하면 48.8888. 그래서 49가 가장 가까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5번의 답은 3번입니다.